내가 타는 거기 때문에 보내줘야 되겠죠. 이거 누가 할까요? 오히려 가장 큰 찐수혜주는 현대글로비스가 아닐까요? 이쪽에 반도체 기판들이 훨씬 더 부각을 받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나머지 중형급들도 이걸 해야 된다. 앞으로의 물량을 받겠다. 입장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커졌죠. 그러면 지금 삼성이 지금까지 보여준 로봇을 보게 되면 뭐냐라고 봤을 때 말씀하신 서비스 로봇. 그리고 이게 좀 더 앞서기 시작하게 되면 AI가 탑재가 되겠죠. 자, 지금 중고차, 우리 참 이 중고차가요, 네. 별로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파월 의장이 갑자기 미국에서 이거는 중고차 가격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는 거다 해가지고 중고차가 도대체 왜 얼마나 차지하길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한국에서도 뭐 대기업이 지금 진출할 정도로 부각되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고차에 대해서도 요즘 자동차 출하량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고차가 더 그러니까 어떤 인기 모델은 새 차보다 더 가격이 올라갔다면서요. 이런 현상도 나오네요. 거의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을 무시한 채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차라리 6개월, 12개월 기다리느니 그냥 저거 빨리 타고 싶은데 그러면 웃돈 주고 사는 현상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걸 물가를 끌어올리는 수준까지 나왔다는 쪽에서 보통 미국에서 많이 쓰는 게 마나임 중고차 지수라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그쪽에서는 약간 꺾이긴 시작합니다만 근데 크게 꺾이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이게 또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요거 이렇게 되면은 대기업들도 좀 관심이 있네. 근데 물론 한 1, 2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대기업들이 특히 자동차 업체들이 보통 보면 저희가 수입차라고 하는 뭐 BMW나 브랜드 얘기해도 되죠? 네, 괜찮아요. 네, 그 대표님 타시는 차, 네, 롤스로이스 뭐 이런 거, 네, 트레인, BMW, 버스, 메트로, 네, 그렇지, 버스, 메트로, 뭐 그거. 왜 W 뭐죠? W가 워크, 걷는가? 저 외곤인 줄 알았습니다. 마차. 네, 근데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도 중고차 딜러들은 이런 그러니까 중고차 아니라 그 수입차 딜러들은 중고차를 인증 시장이라고 해서 자기네가 맞게 벌써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약간 불만이 많았죠. 우리도 하고 싶은데 왜 인가를 안 해주냐라는 쪽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여러 가지 좀 조건이 있긴 하지만 5년에 10만 킬로 안쪽의 쪽은 10만 킬로 아니면 그 약간 그래도 준세차라고 봐야 되나요? 네, 준세차? 하여튼간 그렇게 많이 노후된 차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이제 진입을 하면서 변화가 나왔는데 그럼 기존의 중고차와 관련된 업체들이나 여기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어떤 변화가 나올까라는 쪽인데 근데 이게 오늘 보면 종목들이 거의 다 중고차 관련된 업체들도 렌트카 업체나 이런 것들 다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과연 상생으로 가는 그림으로는 보여줘도 막상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비즈니스가 상생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내가 살아야죠. 네. 그래서 지금 중고차 시장 진출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약간 복잡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저희가 보는 오늘 롯데 렌탈이 올라가고 렌트카 업체 올라가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근데 하나 종목 중에서 이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어차피 현대차에서 하니까 현대차의 수혜를 받을 쪽이 어디냐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근데 현대차의 대표적으로 운송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 이 차가 지금 서울에서 감정받고 다 이게 깨끗하고 그래서 이제 딱 나왔는데 내가 부산에 있습니다. 저 차 내가 사고 싶은데 그래서 연락하고 가서 보겠죠. 근데 저희가 보통 얘기는 탁송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걸 내가 가서 부산에서 끌고 오면 모르겠는데 요즘은 또 비대면으로도 많이 본다면서요. 케이카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판매한 대수가 벌써 작년보다 훨씬 더 의미 있게 올라오다 보니까 부각을 받는데 이런 쪽이 나오게 되면 자동차는 직접 내가 타는 거기 때문에 보내줘야 되겠죠. 이거 누가 할까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하게 되면 오히려 가장 큰 찐수혜주는 현대글로비스가 아닐까요? 라는 관점 쪽에서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운송 관련된 쪽에서 나오는 변화 중국과 유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 이쪽에서 테슬라나 폭스바겐 가지고 장기 공급 계약을 만들어 보다 보니까 훨씬 더 긍정적이다라는 쪽에 대해서는 언급을 드렸는데 또 이런 수혜가 가는 쪽까지 나온다라고 되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체크해 봐야 될 중고차의 수혜 쪽도 운송은 괜찮지 않을까? 우리가 그동안 좀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중고차라는 하나의 섹터가 네.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들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여러 가지로 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운송 쪽에서 잡을 것이냐, 유통 쪽에서 잡을 것이냐, 뭐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예. 네. 아마 또 숨겨진 뭐 중고차 이런 쪽으로 막 툭툭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대기업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작은 스타트업 기업들 네. 그런 그 온라인으로 그 어떤 자금의 규모 때문에 크게 뻗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하고 M&A를 뭔가 그럴 수도 활성화시키면서 있죠. 네. 갈 수 있다. 사실 AJ그룹도 예. AJ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AJ는 이제 다 넘기고 이제 별로 안 남고 제가 알기로는 팔레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류할 때 보면은 지게차가 밑에 쭉 들어가서 들어올리는 거, 밑에 플라스틱 팔레트 이런 거를 대부분 해서 물류 쪽으로는 바뀌어 있는데 과거만큼의 영광이 좀 사라져 있지는 않나. 뭐 조목 상담인가요? 아니죠. 네. 네. AJ 그러니까 네. 얘기하고 보니까 AJ 셀카 그러니까 네. 중고차와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네, 네. 직접 사서 맞습니다. 근데 AJ그룹 같은 경우는 네. 그 렌터카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물량이 네. 매년 그 고정적으로 있으니까 그 중고차에 대한 그 수요가 네, 네. 자 지금 반도체 인쇄 회로 기판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뭐 특별한 이슈가 있나요? 특별한 이슈보다 근데 원래 이쪽 좋다는 거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같은 경우 또 이제 리포트 하나 나온 거 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열광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대표적으로 오늘 나왔던 리포트가 대덕전자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보통 반도체 기판하면 반도체보다 기판이 더 중요한 거죠. 기판이라고 하는 보드, 그러니까 PCB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이 보드 관련돼서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런 노트북 같은 경우 들어가도 밑에 전자 회로들이 다 움직이다 보니까 이 판을 깔아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쪽에서 이게 이제 점점 더 진화하다 보니까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도 이제 선단 공정이라고 해서 이걸 점점 더 높여가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작고 고밀도의 기판이라고 하는. 그래서 좀 요즘에 유행하는 게 FCBGA라고 합니다. 이쪽에 반도체 기판들이 훨씬 더 부각을 받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삼성전기도 그렇고 LG이노텍도 그렇고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를 물량을 다 소화를 못 하는데 나머지 중형급들도 이걸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큐트 이 세 회사들이 다 같이 증설하고 투자하면서 이런 앞으로의 물량을 받겠다 입장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커졌죠. 근데 오늘 같이 대덕전자가 이렇게 강한 이유의 첫 번째는 이제 또 보통 그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비메모리 쪽이나 여러 가지가 있다 보는데 그중에서 이 FCBGA로 들어가는 반도체 쪽에서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훨씬 더 부각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지금 실적 동향을 잠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지금 동향으로 봤을 때 작년 2020년도 같은 경우부터 변화가 나오는 흐름을 보게 되면 약간 투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분기 약간 위축된 적도 있었죠. 근데 꾸준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적 동향 올해 작년에 나왔던 거 한 600억대 영업이익 나왔고 올해 한 1200억대. 그러니까 즉 2배 뛰죠. 거기다가 1600억대. 그러니까 즉 가파른 성장이 이렇게 쭉 이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반영돼야 되는 게 아니냐. 특히 지금 대덕전자 시총이 1조 2천억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올해 영업이익 받는 거 정도까지 확인하게 되면 거의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그러니까 2배 영업이익 뛰는데 그에 성장하는 속도와 같이 맞춰가게 되면 지금 주가 수준이 많이 안 비싸다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주가도 끊임없이 올라가는 기조였는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뛰어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대덕전자가 뭐 한 3만 원대 넘어가기 시작해서 더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밸류가 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관심이 그보다 더 많이 실적을 보여줄까 이거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은 가는 건 인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오른 주가에 대해서 올해 나올 실적과 함께 반영되는 흐름을 내가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메리트는 좀 떨어지죠. 그런 관점에서 차라리 오케이 저 좋은 종목인지 알았어. 그러면 좀 기다리다 보게 되면 시장이 좀 부진하건 아니면 또 차익 매물이 나오건 그럴 때 눌림목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런 거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댓글에도 올라왔는데 네. 지금 이제 PCB 쪽은 끝물 아니냐. 네. 지금 샀다가는 물리는 거 아니냐. 또 고점에서. 물리 트레이더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네. 지금 그러니까 다 좋다고 보면 지금은 안 사죠. 차라리 갖고 있으면 한 번 더 오르면 팔 기회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아예 저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난 안 봐. 이게 아니라 좋은 종목은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특히 이제 뭐 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는데 주린이 분들은 지금 좋아? 여기 또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좋은가 보다. 그러고 바로 사시는 게 아니라 네. 관심 종목에 놓고 네. 정말 그게 좀 가격이 빠지거나 그러니까 다음번 이게 왜 좋은지에 대한 그리고 이제 다음에 기회를 노리는 거 네. 이런 쪽으로 생각하셔야 수익을 좀 내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딱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 좋다고 한 얘기는 벌써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봉을 보게 되면은 꾸준히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주봉이 뭐 그렇다고 이렇게 쫙 하고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눌림목들 나오죠. 눌림목들 나오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대덕전자 살 기회는 분명히 나옵니다. 이런 때들이죠. 어느 정도 갔다가 단기 기업 압박 크게 되면은 쭉 오른다고 하더라도 못 버티고 밀립니다. 근데 좋다고 그래서 이런 자리에 딱 샀다. 그렇게 되면은 밀리게 되면 좋다는데 왜 안 가? 그러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손절 못 가니까 차라리 지금 요즘에 메타버스 핫한데 정리하고 흘러 가자.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도 나오죠. 근데 어느 정도 지지권 만들어 놓게 되면 이제 중기적인 지지권 표시하는 때 가격대죠. 잘 이탈 안 합니다. 이탈했다가도 바로 올라오고 또 그런 흐름 나왔다가도 바로 알려서 추세를 맞춰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차라리 사는데도 이런 어느 정도 눌림 목적에서 지지권 나오는 자리를 내가 보는 지표나 아니면 또 공부했던 지표나 확인하게 되면 여기서 이게 매수 자리니까 좋다고 하는데 이 정도까지 들어왔다. 일단 사봐. 더 밀려지게 되면 추가로 더 사줄게 하는 현금 여유도 같이 있어야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또 단기 기업 벌어지게 되면 거기서 팔고 뭐 이렇게 대응적인 입장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아 제강지주 감사합니다. 수익 나서 이런 붉은 태양님 글을 올려주셨는데 네. 철강주 한번 보죠. 근데 이게 일단 지금 약간 트레이딩도 좀 겸비해야 될 종목이긴 한데 나중에 가게 되면 이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근데 지금 일단 움직이는 종목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오늘 아침에 포스코홀딩스가 시작하고 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또 증권사 리포트와 여러 가지 동향을 보게 되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 들어온다. 철강 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나비 효과 이런 쪽에 리포트가 나왔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지금 러시아 전쟁 러시아가 이제 어떤 원자재부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유가 같은 원유 같은 경우도 통제를 하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너무 거기다가 흔들리다 보니까 유럽 같은 입장 쪽에서는 그동안 천연가스 러시아에서 좀 쉽게 싸게 갖다 썼는데 장기로 공급받게 되면 좀 싸게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드는데 매년 여기다가 또 러시아 협박하고 그러다가 이번에 전쟁까지 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좀 독립해야겠다라는 입장으로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들이 확 바뀌고 있죠. 여기 핵심이 뭐냐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저희가 얘기하는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전 이쪽도 보강을 하겠다는 입장들.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즉 태양광 풍력 관련된 쪽을 강화시켜서 지금 2030년까지 바라보는 거를 2025년까지 막 땡겨오기 시작합니다. 강화시키겠다는 입장이고 세 번째는 LNG 터미널을 건설하죠. 그래서 LNG를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들어와서 비축해 놓겠다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 다변화 정책 쪽에서 그럼 철강은 태양광을 본다고 할 때도 물론 패널이 있겠죠. 태양광 패널이 있는데 그거를 지지를 누가 다 합니까? 다 철로 하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풍력 같은 경우도 블레이드가 돌아가면서도 거기 나오는 나머지 싸는 거 그리고 지지하는 거 이게 다 철강이겠죠. 앞으로 철강 수요는 본격적으로 늘을 것이다. 이게 리포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건 다 알겠는데 주가가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쪽에서 또 경기 민감 섹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안고도 그대로 갈 수 있겠느냐는 흐름들이 아직은 잘 모르겠고 지금 코스피도 좀 힘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흔들리는 국면들이 나오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변화가 나오는데 앞서 세아제왕 지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게 영국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모노파일이라고 하는 구조물 작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강관 쪽에 해외 판매들도 또 강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그 말고 또 하나 이제 강관 쪽이나 이런 철강 쪽도 이제 일본은 지금 미국하고 지난 트럼프 대통령 때 이어갔던 관세를 미묘하게 나왔던 게 풀어졌습니다. 거기서 이제 핵심이 쿼드라고 그러죠. 요즘 많이 나오는 거. 네, 이 쿼드가 한국도 들어가느냐 마느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들어가면 중국이 많이 싫어할 거고, 근데 들어가게 되면 미국은 웰컴 그러면서 좀
좀 들어오는 혜택을 좀 줘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철강 쪽의 쿼터 제한, 뭐 관세 부분들 조절 이런 쪽이 아닐까 싶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또 중국 관련된 쪽은 안 좋고 철강이나 이런 쪽은 또 좋아지지 않느냐. 네. 자, 그래서 철강주 네. 지금이라도 사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자는 얘기죠? 주식은 언제든지 살 수 있는데요. 살 수 있는데. 네. 사도 되는데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점이 이제 시장에서 대형주 그리고 또 코스피와 관련된 종목들의 동향을 봤을 때는 이쪽이 좀 무겁습니다, 막상. 이 얘기부터 또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차라리 시장을 보실 때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앞서 제가 시장 코스피 지수 잠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무겁다. 이게 지금 현실이다. 라는 쪽인데 의외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 코스닥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괜찮은데요? 네. 이거는 저항선 뚫고 올라가고. 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앞서 보셨던 다시 비교해 볼게요. 코스피 그리고 또 코스닥 뭔가 바뀌어 있습니다. 에너지가.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또 아마 주봉을 비교해 볼까요? 코스닥 주봉. 여기서 안 빠지고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게 한 그러니까 주봉이다 보니까 한 달 사이 정도. 그래서 한 3, 4주 정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주봉이 좀 길게 이런 상황 쪽에서 안 밀리고 돌리려고 한다 하게 되면 에너지가 지금 보강된 차원들이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어떠냐면 오늘도 로봇, 메타버스 관련된 AI 이러면서 종목들이 확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섹터들이 그쪽으로 막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게 코스피는 그러니까 저항선을 앞에 두고 약간 좀 멈칫멈칫하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코스닥은 저희가 1월 달에 보면 1월 효과가 없었습니다. 1월 달부터 두드려 맞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한숨 돌리는 국면 쪽에서 종목 쪽의 움직임들을 좀 활발하게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럴 효과도 없어서 억울해 죽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게 이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는 논리가 아닐까라고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좀 움직였었다가 좀 충격받았었던 바이오주도 셀트리온 좀 넘어가면서 좀 약화됐고 2차 전지 쪽도 원자재 가격에 부담은 있지만 빠질 만큼 빠졌다. 그런 쪽에서 또 지금 나오는 게임주나 메타버스 쪽도 많이 부각받다가 좀 조정받고 다시 움직인다. 네. 그런 쪽에서 아마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종목 싸움이 아닐까.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섹터나 종목들의 순환매를 좀 더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이건 또 트레이더의 입장입니다. 네. 네. 좀 낫지 않나라는 쪽에서 그렇게 좀 시장을 양분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로봇주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침 유진 로봇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네. 네, 이번 장에서 개인적으로는 로봇주를 별로 대응을 많이 못했습니다. 네, 그냥 그 이유가 있나요? 제가 로봇에 대해서 이게 저희가 아는 로봇은 한계가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다고 이제 산업용 기계나 이제 제조 로봇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자꾸 근데 유진 로봇도 요즘 보다 보니까 바뀌고 있어요, 회사가.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던 무슨 물걸레 로봇 청소기부터 아이레본가 그랬죠, 이 브랜드가. 근데 네, 청소는 직접 하시는군요. 네. 아니면 청소도 오시나요? 또 어떤 분이? 네. 부럽습니다. 예, 그분 저희 집도 좀 소개시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런 쪽에서 동향을 봤었을 때는 이제 이런 과거에 로봇자가 붙은 회사들이 좀 바뀌고 있다는 데는 좀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그거보다 실질적으로 어떤 로봇이 앞으로 대세가 될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산업용 로봇이 많이 발전이 그렇죠. 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과연 시장이 네. 지금 우리는 근데 포커스가 지금 거의 소비용, 그러니까 네. 뭐라 그러죠? 이 일반 서비스 시장, 로봇. 서비스용, 예. 네. 네. 서비스용 로봇에 우리가 좀 집중하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더 좋을 것이냐 이런 네. 논란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 쪽은 벌써 우리 대한민국이 자동차나 또 조선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장비 라인 자체가 로봇으로도 볼 수 있죠. 다 이거를 사람이 제어를 하고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로봇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거 해도 되나? 라는 생각 때문에 주저주저 하다 보니까 들어갔다가 한 조금 오르면 바로 팔아버리고 이런 매매밖에 못 했는데 근데 이게 대세가 가는 게 이번에 삼성에서 로봇과 관련된 쪽을 또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예, 어떤 부문을 좀 확대시켰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삼성이 지금까지 보여준 로봇을 보게 되면 뭐냐라고 봤을 때 말씀하셨던 서비스 로봇. 그러니까 이번에 CS2022에서도 가사 로봇 나오기 시작하고 작년에는 반려 로봇이라고 해서 공 조그만 게 계속 줄줄 쫓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게 좀 더 앞서기 시작하게 되면 AI가 탑재가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 로봇 보고 가사 로봇 보고 가서 물 좀 떠올래? 그러면
알겠습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다 갖다 주겠죠. 와서 없으면 안 되겠지만, 네. 이런 쪽으로 나오는 변화가 보게 되면 아마 삼성이 생각하는 거는 어차피 고령화 시대로 갈 거고,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우리를 보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렇죠. 왜냐면 네. 사람이 그 환자를 케어한다는 게 네. 정말 힘들어요. 네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서비스 로봇에서 다시 봐야 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내 쪽에서 그런 삼성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쪽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부품. 네 이쪽을 보는 게 더 맞지 않느냐는 쪽에서 오늘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니까 네. 우리가 미래에 어떤 회사가 살아남을지 네. 성장할지 모르니까 그냥 모든 로봇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 차라리 집중하자. 그게 낫다. 원래 이거는 아직까지는 일본이 강점입니다. 저희 거의 한 정밀 부품의 90%가 일본 회사들이 다 생산합니다. 그 장인 정신을 가지고요. 근데 그래도 그를 쫓아가서 국산화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SPG.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또 가네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또 주의 깊게 보냐면은 지지를 잘 했거든요. 특히 이런 중요한 지지라는 쪽에서 갔다가도 다시 올라오고 크게 안 밀립니다. 올리고 또 올라오고 하는 거 보면 추세가 살아있고 실적이 바탕이 되다 보니까 좀 보여주는 흐름이라고 생각되는데 하지만 이게 또 지금은 팔 때가 또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눌림 목대 봐야 되겠죠. 그런 쪽이나 또 우리나라의 뭐 삼익THK 이런 것도 충분히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 또 좀 작지만은 아진엑스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 같은 경우도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쪽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시총이 뭐 1,000억대가 안 되죠. 이런 쪽이라서 부담은 있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그쪽에서 업력을 갖고 있고 앞으로 삼성이 갔었을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기업들이 그나마 이런 부품 쪽이나 제조와 관련된 쪽, 제어와 관련된 쪽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